안녕하세요. 이번에 젠코어 베타 크리에이터 1기에 참여하게 된 개발자 오세윤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젠코어에 대한 설명과 젠코어를 활용한 간단한 앱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젠코어에 대한 퀵 스타트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LI를 통한 설치 가이드는 아래 링크에 참조하였습니다. 젠코어를 쓰면 무엇이 좋을까요? 젠코어는 프론트엔드 플러스 백엔드를 합쳐 RAG, 앱배포, 자동 코딩을 제공해주는 AI 빌더입니다. 위와 비슷하게 베이즈 44라는 AI 빌더가 존재합니다. 베이즈 44와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베이즈 44의 경우 최소 기능만 만든 후에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젠코어 OC는 확장성을 고려한 AI 빌딩을 진행합니다. 젠코어로 나만의 앱을 만들고자 한다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예시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프롬프트 한 줄을 각 AI 툴에 붙여넣으면 바이트 플러스 리액트 환경에 포스트그레스 SQL이 적용된 젠코어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세한 세팅을 하고 싶다면 젠코어사에서 제공하는 API 공식 문서를 참조하면 됩니다. 튜토리얼에서는 바이브 코딩 탭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어로 전문적으로 쓰고 싶은 경우 위에 프롬프트 한국어로 친숙하게 접근하고 싶은 경우 아래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해당 프롬프트뿐 아닌 추천 프롬프트 양식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만드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리로 직접 콘솔에 입력하고 싶은 경우 아래의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입력해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코덱스 환경에서 요전에 젠코어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공식 시작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 후 실제로 앱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후 코덱스를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가 프롬프트를 읽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실행할 경우 코덱스가 관리자 권한을 접속하는 시간과 사용자에게 접속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기 때문에 맥에서 하는 AI 실행 속도보다 느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실행되는 과정을 전부 보여드리고 싶지만 AI 실행 시간이 길기 때문에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네, 이제 24분 45초라는 긴 시간을 통해 바이트 플러스 리액트 기반 프론트엔드와 젠코어 기반 백엔드로 구성된 앱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덱스의 말을 빌리자면 핵심 구현은 타입스크립트 파일들에 들어있고 검증은 npm 명령어들을 통해 실제 테스팅까지 진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젠코어 CLI의 문제를 해결하고 젠코어가 맥키 기반의 세팅 부분이 조금 있어 해당 부분은 코덱스가 보정해 주어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덱스에서 제공하는 옵션은 커스텀 도메인 연결과 디자인 추가 다듬기, 그리고 테스트 코드 추가 옵션이 존재합니다. 우선 앱이 제대로 배포되었는지 답변으로 나온 URL을 클릭하여 화면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화면이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젠코어의 핵심 프론트와 백엔드를 구성했다는 사실과 기본 기능인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웹페이지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로그인 기능 검증을 하려 합니다. 로그인 전에 회원가입 코드가 있는지 한번 코드를 확인해보고 회원가입을 제가 만든 앱에서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젠코어가 만들어준 프로젝트의 앱.tsx 파일에 접근하였습니다. 여느 프로젝트의 형식처럼 타입스크립트 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핸들러를 통해 API 요청을 받고 getPost 통신 형식의 코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란 부분은 이벤트 선언이 너무 잘 되어 있고 평소에 스파게티 코드를 많이 봐온 저에게 이렇게 깔끔한 코드를 원큐에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해주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원가입 메소드에서 우리는 백엔드에 있는 회원가입 테이블에 어떠한 정보가 기입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폼 형태로 전달받아 이메일 패스워드 공백 제거된 이름 형식을 받아 set 노티스 함수로 전달하여 통신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 형태로도 전송이 되는 구조인지를 확인하였으니 프론트 화면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회원가입을 수행하기 위해 이름, 이메일,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회원가입이 진행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줄로 프롬프트를 통한 생성이었기 때문에 상세 레이아웃 같은 경우 컴포넌트의 크기가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 가입 데이터가 있는지 젠코어의 대시보드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포를 진행했던 앱의 대시보드에 들어왔습니다. 대시보드 확인은 위에 젠코어.앱을 검색한 뒤 가입한 정보로 로그인 후 해당 페이지에 접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대시보드에서는 마치 슈퍼베이스 같이 서버 상태는 이렇고 서버에서 API 호출을 얼마나 했고 와 같은 서버의 상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에 있던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인 포스트그레스 SQL이 적용된 버전도 볼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삽입된 것을 확인했으니 제가 가입을 진행했던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데이터 탭으로 이동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곳에선 프롬프트 한 줄로 입력하여 AI가 자동 생성한 기본 데이터 구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데이터는 총 29개입니다. 그중 저희가 회원가입을 진행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저 테이블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저 테이블로 이동하겠습니다. 유저 테이블로 이동하였습니다. 해당 유저 테이블에는 한 건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제가 일전에 넣었던 입력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름과 이메일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데이터 자체는 잘 저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값인 프라이머리 키 아이디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인 아이디를 클릭하였습니다. 이제 유저 테이블에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디는 난수로 생성한 고유값입니다. 네임과 이메일 컬럼은 아까 제가 입력한 정보들입니다. 이메일 베리파이티드는 제가 입력한 이메일의 인증 여부 칼럼입니다. 회원가입 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폴스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컬럼 역시 입력하지 않았으므로 빈값 처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데이트 형식의 컬럼들은 각각 생성일자와 수정일자 컬럼입니다. 수정일자 같은 경우 해당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해당 일시로 갱신되며 생성일자는 최초 생성 시에 생성되는 일시를 기록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였으니 제가 만든 앱에서 크리에이트 이벤트를 발생시키겠습니다. 다시 제가 생성한 어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포커스보드 컴포넌트에 제목과 내용을 넣고 게시글을 등록 크리에이트 이벤트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위에 있는 상태값은 카테고리로 표시 상태에 따른 옵션을 추후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평문으로 기입하고 내용은 평문에 HTML 태그가 인식이 되는지 테스트해보고자 스팸 태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되었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정상 입력되었습니다. 삭제 버튼이 있으니 등록한 게시글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삭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연스레 첫 페이지로 돌아온 것이 확인됩니다. 아까 입력했던 패스워드로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코드에서 확인한 것처럼 기존에 가입한 정보가 있을 경우 회원가입 유효성 체크를 하여 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입력한 정보로 다시 로그인을 하였고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을 진행하며 정말 간단하게 코딩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쳤고 앞으로도 젠코어를 활용해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젠코어 야호!